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3월 9일날 2차 전지주들이 무차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올랐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것인지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면 잘 아시죠? 구조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영역에서 회사가 틀립니다. 양극재 하면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다가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까지, 포스코 케미까지 가세했고요. 마찬가지로 음극재도 여기 뭐 대주전자재료라는 이, 그다음 포스코닛,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최근에 이녹스 신소재 자회사인 이녹스도 뛰어들었죠. 분리막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SKIE 테크놀로지인데 분리막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글로벌하게 과점 체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창신 신소재라는 중국 회사가 있는데 이게 물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도레이 이런 회사들이요 분리막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점 체계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죠. 전해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캠트로스가 원래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가브라 술폰산 이오노모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삼성이 SDI한테 전해질을 공급한다,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해졌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갑자기 올랐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수급 문제입니다. 수급 문제. 이게 작년 말에 테슬라 그 배터리 화재가 나면 잘 꺼지지가 않잖아요. 물을 뭐 부어도 리튬이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꺼지지가 않는 속성이 여러 차례 사고를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자신을 가지고 숏친 금융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주식으로 숏을 치려면 대주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걸어야 되는데 이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갑자기 치솟았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숏 커버링이 돼서 치솟은 거는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과도하게 오를 때는요. 그래서 3월 9일날 급락이 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거는 미리 나왔던 문제인데 IRA라고 미국 야구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유럽에도 비슷한 CRMA를 하겠다. 그래서 뭐 공장을, 배터리 공장을 유럽에 지어야 되고 또 역내 자원들, 배터리 생산에 관련된 자원들을 유출이 안 되고 그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 규제를 가하는 CRMA 액트가 올해 초부터 이건 기사가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시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등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새벽에 테슬라가 한 3% 정도 빠졌죠. 테슬라를 보시면은 이제 액면 분할한 이후로의 주가 기준으로 보면 $200까지 갔다가 여간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투자 심리가 갑자기 급등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유를 대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지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 저희 회사 직원 중에서 5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무려 15억을 번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2달 만에 벌었죠. 깜짝 놀랐는데 이 50만 원 가지고 비트코인 옵션을 해서 좀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로 약간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15억을 벌었다고 한 친구인데 제가 파생상품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그런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처음에 오르잖아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갑자기 이렇게 치솟는 이렇게 곡률이 변한다고 하죠.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하면 로그 스케일로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가니까 로그 스케일로 갑자기 주가가 오르면 조심하라고 한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면요. 비트코인 시장에 몸담는 MZ 세대들이 그런 식으로 차트를 본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떤 조언을 했냐면 월덱스 같은 종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월덱스가 2021년 초반에 꼭 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갔습니다. 저희도 흥분해가지고 뭐 월덱스를 추천하는 그런 영상도 내보내곤 했는데 이 친구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시세가 분출한 다음에 확 꺾여서 장기간 작살내지 않은 그 코인을 보지 못했다면서 주식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월덱스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간 다음에 꺾여가지고 지금껏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기간이 얼마냐면 여러분 2년 동안 지금도 행보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엄청 좋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요.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많아요. 이상 가열 꺾었다 상승하면 확 꺾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보를 하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눈치채셨죠. 월덱스가 아니고 이 차트를 코스모 신소재로 준용을 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하고 에코 프로비엠하고 에코 프로하고 놓고 봐도 거의 오히려 각도가 더 가파를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만약 이 단계에서 꺾였다 그러면 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꺾였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월덱스 같이 2년 가까이를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분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론이 맞다면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 프로비엠 같은 거는 팔아야 됩니다. LNF나 대주전자재료처럼 미리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을 사야 되겠죠. 일단 2차 전지 자체가 아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CRMA 충격을 받아가지고 빠지고 있고요.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도 저희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면서 확 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반도체에 저희가 많이 미스를 했죠. 굉장히 이 단계에서 반도체 주식을 많이 추천했는데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월덱스도 그렇고 다 꺾이면서 굉장히 오래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오테크닉스는 이런 차트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실적이 이제 과대 개상됐다는 거죠. 여의도에서 갑자기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보고서를 많이 내보내는데 이런 것들이 세력하고 연계돼서 공매도 세력들 이익을 주기 위한 그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냉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